다양한 국민의 목소리가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참가를 계기로 냉랭했던 남북관계에 모처럼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데요. 연이은 문화예술교류로 마음의 거리를 좁혔고 남북 정상회담 준비도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느껴지는 평화의 봄,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국민마이크, 오늘은 4월 말 개최하는 남북 정상회담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분의 KTV 국민기자 나와주셨습니다. 박순희 기자님, 그리고 김현종 기자님, 김세진 기자님, 김교준 기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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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겨울처럼 얼어붙어 있던 남북관계가 최근 몇 달 사이에 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변화의 바람 체감을 하고 계신가요? 그럼요. 요즘 보면은 운동 때문에 그런지 별로 핵 얘기는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죠? 어떠신가요? 물론이죠. 또 시장민의 입장에서 더 감회가 깊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많습니다. 네, 평소 북한에 대해 갖고 있던 생각이나 국가에 대한 이미지는 어땠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네. 제가 1학년서부터 5학년까지 5년 동안의 그 초등학교 전체의 그 북한 공산 교육을 받고 자랐으니까 그 일종의 사상 교육이죠. 1학년서부터 5년 동안이란 그 기간 동안에 받은 그 교육이요. 여기 이남에 나와서 고등학교 졸업 맡을 때까지 머릿속에 항상 그게 돌더라고요. 고등학교 졸업받고 대학교 갔어야 대학 들어간 해에 4.19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다 바뀌어지더라고요. 민주주의가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49년생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막 전쟁 나고서 1년 뒤거든요. 제가 우리 어머니가 저 얻고서 피난 갔어요. 부산으로.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사실은 커가지고 학교에서 보면 우리가 전 세대에서 엄청히 많이 그 교육받았잖아요. 아는 것처럼 북한은 무슨 괴뢰 집단이다. 지금은 굉장히 자유스러워졌고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그 북한 사람들 그 당시에는 무조건 빨갱이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지금은 보면은 많이 그런 그 완화가 됐지만은 특히 그 스포츠 중계 같은 거 볼 때 그 북한 그 선수들이 굉장히 악착같이 하잖아요. 좀 그런 거 보면 좀 애잔하다 그런 생각도 들지만은 그냥 뭔 일 있을 때 악착같이 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좀 무섭고 좀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지금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이 두 분께서는 젊은 층에 속하시는데 이 북한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혹시 관련된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실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교육 자체의 방향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북한을 괴뢰 집단으로 보진 않았지만 북한은 같은 동포고 함께 평화롭게 지내야 되고 그런 좋은 방향으로 보고 있지만 또 정권과 좀 북한의 군대 이런 건 다른 문제다. 그렇게 양분화돼서 보기도 했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통일 글짓기 아니면 포스터 만들기 이런 식으로 통일에 대한 염원 같은 거를 아이들이 항상 인지하고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저도 실생활에서는 솔직히 이제 북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잘 없죠. 제가 이제 미국 이민 생활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이제 SNS를 통해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한국 정말 안전하니? 너 살아있니? 이렇게 물어볼 때가 참 많아요. 실질적으로 저희는 잘 못 느끼고 사는데. 그렇죠. 네. 경험이 생기면 달라지더라고요. 저도 그렇죠. 고등학교 때 대학교 1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북한은 같이 잘 지내야지. 근데 어떻게? 사실 잘 모르겠네. 그냥 막연했죠. 네. 그런 느낌이었는데
제가 이제 본의 아니게 군 생활을 최전방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또 이제 북한에 대한 인식, 통일에 대한 느낌을 되게 피부로 와닿게 해준 계기가 아니었나, 좀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지척에서 북한 분들이 보이고,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거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세계적으로 이렇게 아픈 역사의 현장을 둘러보는 것을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 DMZ에 굉장히 흥미를 갖는다고 하는데요. 혹시 최전방 지역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재작년에 한번 가봤거든요. 그 DMZ들을 또 올라가서 보니까 그 철원 평야를 내렸다 보니까요. 언제 이 길을 건너갈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북한에 울적하게. 두고 모두 생각 많이 나시죠? 네, 울적한 마음이 들고 동해안을 가봐도 그래요. 속초쪽에 가면 그 미시령 정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동해 바다가 쫙 내려다 보이잖아요. 보면 벌써 마음이 울적해요. 고향이 좀 그리우시고. 그럼요. 가족분들이 모두 내려오지 못한 상황인 네, 거죠? 어머님, 아버님하고는 외삼촌하고는 같이 나왔어요. 근데 집안 가족, 사촌 이외의 가족은 다 못 나왔어요. 다 이북했어요. 네. 뭐 부모님들 세대는 다 지나갔지만 1세대는 다 지나갔지만 저는 이제 2세대잖아요. 실향의 1세대인데 그래도 12살까지는 봤으니까 그 이북의 사정을 너무너무 잘 알죠. 다 기억이 나고. 네, 김세진 기자님께서는 혹시 DMZ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근데 제가 미국으로 이민 가기 전에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한번 투어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역시나 진짜 저 세상에 그런 세상이 존재한다는 말인가 보면서도 솔직히 믿기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참 이렇게 마음이 제가 전쟁을 겪지는 않았지만 뭔가 한편으로는 아린 그런 마음도 들기도 했고 네. 안 됐다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 또 나는 참 축복받았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분단의 아픔을 상징하는 휴전선이나 그리고 비무장지대처럼 오랫동안 남북 관계 역시 꽉 막혀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최근에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화해와 그리고 또 협력의 무드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의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몹시 좀 급하게 따뜻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동계올림픽을 같이 또 들어가냐 마냐도 말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또 이렇게 뭐 예술단 공연도 하고 이제 정상회담도 앞두고 있고 하는 걸 보니까 이대로 가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라는 기대감? 저도 이 분위기면 통일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네, 왜냐면 올림픽 그 공동 입장도 참 좋았고 공동 훈련도 좋았고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북한이 멀지 않은 곳에 있구나 통일이 가까워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기에 충분한 어떤 역사적인 한 장면이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이게 참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거기에 물론 이제 찬성을 하는데 사실은 그 전문가들 얘기하는 거 보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좀 당해왔잖아요. 북한들한테. 그래서 혹시 평창 올림픽을 이제 계기로 자기들이 조금 더 핵무장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느슨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또 하나는 지금 그 친구들이 많이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데 좀 그런 것도 조금 이완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평화올림픽을 굉장히 이제 좋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은 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한편으로는. 네, 저도 그런 댓글 많이 봤어요. 속으면 안 된다. 걱정의 목소리가 많아요, 네, 진짜로. 상당히 많았어요, 생각보다. 약간 뭐 문화는 네. 문화고 정치는 정치다. 그렇죠. 약간 이런. 그렇죠. 너무 많이 속아왔으니까. 네, 사실은 이렇게 속아왔다라고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지만 기대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기자님 같은 경우에는 더 기대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한국의 근대 역사에 그냥 역사를 눈으로 다 보고 온 세대니까 정말 그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문화 교류지만 그게 계속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네. 그래서 이 나라가 좀 어떤 변화가 기적과 같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젊은 세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요? 서울대학교에 통일평화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2년마다 통일의식 조사를 하더라고요.
이게 20, 30대와 40대 이상의 그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논하는 그게 굉장히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20, 30대 정도가 되면 지금은 생각보다 그 전 세대에 비해서 지금 굳이 통일이 필요할까? 아니면 좀 더 천천히 해도 되지 않을까? 아니면 뭐 통일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목소리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실제로 제가 20대로서 느끼는 것도 오히려 소식이 없는 게, 이야기가 없는 게 갈수록 아이들이 혹은 제 또래 혹은 20, 30대들이 되게 무감각해지고 관심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 좀 이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너무 몰라요. 우리 젊은 세대가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게 그게 안타까워요. 우리 얼마 전에 그 국제시장 나왔잖아요. 그 국제시장을 같이 이제 사돈하고 우리하고 딸하고 그 사위하고 같이 가서 봤는데요. 저는 그냥 그 담담하게 보죠. 제가 겪은 그 모습을 보는 거니까. 오히려 저게 영상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들은 감동이라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불이 딱 꺼지면서 엄마, 저 정말 사실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했어. 너희가 지금 본 그 영화보다도 더 비참하고 더 굉장했어. 말 못할 아주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았어. 그랬더니 그 다음에 다시 가서 그걸 또 한 번 봤다 그러더라고요. 내 걱정 말고! 이제 저희 세대는 어쨌든 좀 통일을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저는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어요. 우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핵 문제 많이 나오지만 보면은 사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주체적으로 해결한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보면 대부분 다 뭐 미국이라든가 뭐 중국, 일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항상 어떻게 해결됐지 우리 스스로 뭐가 결정된 것도 없기 때문에 좀 이번 기회에 잘 돼서 좀 우리나라가 조금 더 강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뭐 저도 한 외국에 몇 년 살아봤는데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너무나 우리나라가 작다 또 뭐 좀 약하다 아까 말씀하셨다나 위험하다 이런 얘기도 너무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좀 이렇게 좀 큰 나라로 통일이 돼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있어요. 과연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지가 좀 궁금한데요. 다양한 국민들의 생각을 화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이제 대화로 통해서 빨리 통일이 돼서 다 같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했던 그 자리로 사실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분단이 돼가지고 우리가 당연하게 한민족으로 누리지 못했던 그런 행복들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았잖아요. 이제 남북 정상회담 시작으로 그런 것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좀 행복해지는 세상? 네. 국민은 우린 기다려줘, 통일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뭐 더 바랄 거 없어요. 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사실 국내 못지않게 외국에서도 크게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동포들이 큰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독일 사회의 반응은 어떤지 현지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 글로벌 기자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시내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독일 현지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평창올림픽 공동입장에 이은 우리 예술단의 평양 공연, 그리고 이달 말에 열릴 남북 정상회담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민사회는 이번 회담을 통해 국제사회를 걱정하게 했던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한반도가 안정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연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북대화 분위기가 좋아졌고 나 같은 실향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실향민들이 바라는 건 죽기 전에 우리에게 바람이 있다면 고향에 가서 헤어진 가족들을 마음껏 만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올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해외 동포들은 누구보다도 한반도 상황이 안정되길 바랍니다.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교류가 확대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독일 사회는 우리처럼 분단 국가였다가 통일이 됐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이달 말과 다음 달로 예정된 남북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이 북핵을 비롯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Wir in Deutschland sehen es sehr positiv, also die ganze Gesellschaft auch, die Resonanz, die ich bisher auch bekommen habe. Das ist gut, dass ein Dialog geführt wird und sehr wichtig. Und wir freuen uns da und wünschen viel Glück und gute Beratung. Ich fände es schon sehr positiv, wenn zum Beispiel mehr Möglichkeiten gäbe zur Familienzusammenführung, wenn es Möglichkeiten geben sollte, dass Südkoreaner nach Nordkorea reisen dürfen und umgekehrt. Aber ich glaube, das ist bis dahin auch noch ein sehr weiter Weg. Aber ein Anstoß werden diese Gespräche auf jeden Fall sein können. 대화 국면이 잘 이어지고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국민 리포트 김은경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한 곳 더 연결을 해볼 텐데요.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동범 글로벌 기자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오사카 시내에 있는 도톤보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지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사회는 북한의 핵 개발과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피 훈련 등으로 불안해했는데요. 일본인들은 물론 우리 교민들도 최근 남북에 부는 봄바람에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남북예술단 교류에 이어 이달 말과 다음 달에 열릴 예정인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어떻게 진행될지 또 어떤 성과를 이뤄낼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정상 간 회담을 계기로 북한의 비핵화가 실현되고 한반도가 안정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 동아시아의 평화를 통해서 일본인들과 여기 교민들 그리고 유학생들이 평화롭게 이제 지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우리 교민들은 이렇게 일본에 있으면서도 뭐 한국에서 남북한 문제 때문에 많은 불안을 느끼고 있어요. 근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통일이 된다면은 우리 교민들도 더 편안하고 또 이렇게 나라 걱정 좀 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본 사회에서는 이번 대화 협상에 일본은 참여하지 못해 이른바 재팬 패싱이란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 교류에 이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북핵 문제 해결을 비롯해 동북아 정세 안정에 기여할 거란 희망적인 의견도 많습니다. そうですね。平和に解決されればいいんですけど、でも今までの北朝鮮の嘘つきみたいなところがあるんで、ただ僕は今回思うのは今のキム・ジョンウンさんですか、あの人はお父さんおじいちゃんとはちょっと違うと思うので、今回は多分融和的ないい外交政策がなるんじゃないかなとは期待してます。はい。私たちは韓国が好きなんで旅行に行ったりとかもしてるんで、北と南と仲良くなって日本も仲良くなってみんながお互いにいい関係を続ければいいなとは思っています。 첨예한 대립 끝에 찾아온 남북의 대화 국면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일본 사회와 우리 교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국민 리포트 오동범입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국내외적으로 기대가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북핵 문제, 비핵화 때문일 것 같습니다. 회담에서 관련 논의가 잘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비핵화 문제는 어차피 이제 5월 달에 그 북미 회담에서 다뤄질 것 같고요. 전문가들 얘기로는 어쨌든 이번에는 좀 패싱할 것 같은데 저희가 신문지상에서 본 것처럼 우리 정부가 이제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마 심도 있는 어떤 토의보다는 그 북미 그 회담을 준비하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잘 좀 준비해서 좋은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첫술에 배가 부를까? 또 모처럼 온 화해 국면에 또 급하게 과연 하는 게 또 정답일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분명히 세계가 정말 주목을 하고 있고
더더욱 주목을 하게 된 상황이 왔기 때문에 좀 이런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먼저 북쪽에서 밝혀준다면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남북 정상회담의 핵심 현안은 비핵화기는 한데요. 실향민으로서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기대감도 있으실 것 같아요. 만나고 싶은 가족들이 있으신가요? 네, 있어요. 사촌들은 아직 살아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촌들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집 주소는 알고 있으니까 통일되면 바로 서울에서 흥남까지 가는 길이 여기서 부산 가는 것보다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냥 달려가서 만나고 보고 싶은 생각이 불떴죠.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한반도는 어떤 모습일지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통일이 된다면 그들에게, 그 북한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평화와 자유가 어떤 의미인지 그런 것들이 좀 그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는 북한 탈북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너무 억울했대요.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하다고, 남한 사람들은 정말 복 받은 줄 알아야 된다고, 자기가 무슨 잘못이 있길래 내가 그런 땅에 태어나서 그런 고생을 했을까, 이렇게 굉장히 분통해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진정한 평화와 자유가 꼭 주어졌으면 좋겠고, 그런 모습을 저는 기대합니다. 김교준 기자님은 어떤 상상을 하시나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그런 SOC의 부분, 확실히 사람들이 살 수 있게 얼마나 많이 보장이 잘 되어 있느냐, 그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북쪽이 잘 갖춰져서 누가 느끼기에도 되게 한 나라 같은, 한 민족의 나라 같은 그렇게 느껴지는 한국이 되면 좋겠네요. 네, 그런 날이 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통일이 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저요? 네.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은 그 고향 흥남, 고향 언덕에 흥남 항구가 쫙 내렸다 보이는데요. 지평선 쪽으로, 그 남쪽으로는 여흥만까지 보이고 또 북쪽으로는 마전리 해수욕장까지 쫙 보이는 그 해안이 있어요. 그 작은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 위에다가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 짓고 싶은 마음, 꿈이죠. 지금도 그 고향을 묘사하시는 부분에서 정말 눈에 그려지듯이 생생하신가 봐요. 네, 그래요. 가끔가다 그림도 그려요, 그거. 네. 얼마 전까지 그림도 그려보곤 했는데 안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 동해안에 그 간만에 차가 없잖아요. 거의 몰라요. 못 느껴요. 그러니까 항상 바닷가에 나가면 물이 너무 깨끗하고 아름다운 동해안 그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래. 네. 통일이 되면 뭘 가장 먼저 하고 싶으세요? 저는 일단 DMZ 근처에서 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보면서 느낀 게 그 700m거든요. 그 북한 초소가 있는 게, 그 제가 강원도 양구군에 있었는데 정말 이렇게까지 이 동네에 오면 깨끗하고 예쁜 자연이 있는데 지금 분단돼서 못 보는 거잖아요. 그런 데를 직접 이제 군인으로서가 아니고 접경 지역이라 느껴지는 그 스산한 분위기, 음산한 분위기, 이런 것들 다 걷어내고 정말 최고의 좀 청경 지역으로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곳 직접 꼭 가보고 싶습니다. 네,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그곳을 방문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미세먼지가 북한에도 있는지 가서 한번 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제 몇몇 분들만 다녀오신 금강산도 한번 가서 보고 싶고, 뭐 그런 우리가 정말로 이 매체를 통해서만 보고 들을 수 있었던 북한의 문화를 직접 가서 느껴보고 싶고요. 우리나라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도 직접 피부로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저는 그 지구과학을 전에 은퇴 전에 전공을 해서 그런지 그때 뭐 산을 많이 탔거든요. 그런데 여기 뭐 적어놨습니다만 어쨌든 좀 그때 백두산에서부터 진짜 저쪽 한라산까지 한번 이렇게 종주 한번 해봤으면 백두대간을 뭐 그런 좀 꿈이 있고요. 좀 우스운 소리입니다만은 우리나라 서울 한강이 있잖아요. 북한의 평양에 대동강이 있으니까 대동강에서 유람선을 딱 타고 차 한잔 하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우선 뭐 노구도 싣고 또 뭐 평양에서 기차 한 번 타고 저 중국까지 가가지고서 짜장면도 먹고 오고 뭐 좀 이런 거 해봤으면 좋지 않을까. 죽기 전에. 정말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통일이 되면 이렇게 좋은 점들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스럽고 또 우려가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 독일 통일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동독 같은 경우에는 서독에서 좀 비용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마 저희들이 알기로 북한 쪽은 더 비용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러다 보면 어떤 우리 사회적으로 많이 체감이 오겠죠. 스스로 우리들이 세금도 많이 좀 거둬야 될 것 같고 또 국가적으로 좀 어렵고 그럴 때 우리 국민들이 좀 힘을 합쳐서 가능하면은 아마 반작용적으로 이제 그분들 때문에 내가 왜 이럴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조금 더 좀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거를 좀 이겨서 잘 좀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작용을 좀 최소화시켜가면서 통일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갈수록 정말 남한 내에서도 세대 간 괴리가 생기는 것처럼 이게 더 길어지고 장기화되면 오히려 안에서도 분위기가 더 갈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세대 그래도 합의가 있을 때 어느 정도 조속히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평화롭고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죠. 북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차별이다 이렇다기보다는 사실 우리가 같은 입장에 같은 국민으로서 이제 맞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그들도 우리의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해도가 또 필요하겠죠. 제 생각은 경제적인 면에서 많이들 염려를 하긴 하는데요. 저희가 피난 나올 때 맨손으로 다 나왔거든요. 수십만이 다 정말 맨손으로 나와가지고 여기에 적응하면서 다 지금까지 잘 살아오고 있어요. 북한 주민들도 생활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우리 6.25 세대들은 보면 그 어려움을 다 이기고 그냥 무난히 지금까지 다 교육받고 성장하고 지금 나이가 80이지만은 이렇게까지 살아올 수 있다는 거는 정신력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그렇게 걱정은 안 해요. 네, 저희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통일까지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요. 그냥 통일이 아니라 좋은 통일을 천천히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우선 그분들한테 좀 그 마음을 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작용 문제도 최소한의 우리가 좀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저희 자녀들의 세대에게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라는 것을 일단 먼저 인식을 시켜야 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통일에 대한 아니면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인식을 일단 먼저 좀 심어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어려운 문제를 서로가 이해를 하고 서로 돕고 이러면 되는 것이지 우리 젊은이들이 지레 겁먹고 우리한테 경제적으로 해가 되면 어떡하나 우리가 어려워지면 어떡하나 이런 겁부터 먼저 먹고 있는데 아니요. 어려운 유교도 다 겪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뭐든지 다 해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예. 겁이 나십니까? 겁이 나는 생각조차 안 나는 게 문제가 아닐까. 그럼 그만큼 그러니까 통일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과 그를 사는 것은 사실 젊은 세대의 문제거든요. 젊은 세대가 이제 당사자가 되는 세대가 될 텐데 너무 모르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분단 국가잖아요. 우리나라가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인데 그런 역사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 정치적, 경제적 모든 분야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가는 계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는 27일 대한민국 역사상 3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남북 정상들이 11년 만에 만나는 만큼 기대가 정말 큰데요. 비핵화 대장정의 첫걸음이자 통일과 동북아 평화로 가는 희망의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특집으로 마련됐던 국민 마이크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